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총회를 축소해서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새로운 모습으로 총회를 준비하는 각 교단들의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9월은 장로교단들의 총회 시즌인데요. 총회라는 행사는 지난 1년간 교단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1년의 사역과 재정 등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단 지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네. 길게는 4박 5일, 짧게는 2박 3일 동안 총회를 교단별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다수 장로교단들이 이틀 동안만 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을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데다가 최대 1,500여 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단들이 예년보다 빨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총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뭐 길게는 4박 5일 동안 열리던 총회인데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소한 부분까지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아주 효율적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꼭 총회에서 다뤄야 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 합동의 경우는 재판국과 정치부 안건은 반드시 총회에서 다뤄야 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 두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기관이나 상비부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선거인데요. 예상 합동은 올해 부총회장을 비롯해서 총무와 상비부장, 재판국원까지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예. 예년처럼 한 사람씩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총대들이 이동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전자투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예장 통합은 총회 개회를 예년보다 1시간 앞당기고 재판국, 규칙부, 헌법위원회, 신학대 총장 인준 등을 최우선 순위로 진행하면서 함축적으로 총회를 끝낸다는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안건들을 또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없다는 건 또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예장 합동은 새 회기 임원회나 실행위원회로 넘겨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예장 통합은 미진 안건만을 다루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성만 잡아놓고 예년에 비해서 각 부서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이 총회라는 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또 행사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각 교단마다 방역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합동은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해된 교회, 예장 통합은 3,000석으로 예배당을 새로 지은 도림교회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예. 총대들 간의 거리 두기를 지킨 예정이고요. 예장 백석과 기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강원도 리조트에서 총회를 진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강조하는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또 개회 때 총대들이 몰리지 않도록 입장에 만전에 기하면서 방청객은 별도의 공간에서 총회를 지켜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단들이 총회를 열 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이 소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총회 일정과 규모를 좀 줄여서 축소해서 알찬 총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이야기도 슬슬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총회를 열기 위해서 각 교단들이 쏟는 시간과 자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회가 교회에서 열릴 때에는 그 교회가 크게 헌신을 하게 되고요. 또 노회가 숙박비나 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총회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장기간 교회를 비우는 데 부담감을 느끼면서 총회 마지막 날로 갈수록 참석률이 저조해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총회 기간을 단축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실제로 지난 5월에 총회를 하루 만에 끝마친 기성의 경우에는 고강도의 방역비가 추가됐음에도 숙박비, 식비, 기념품비 등을 줄여서 약 5천만 원의 재정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예. 또 예장 합동의 경우는 2018년 제103회 총회 때 2박 3일 만에 총회를 마친 적이 있거든요. 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간 배분만 지혜롭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서 소모적인 토론을 줄이고 정책을 세우는 총회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총회도 비대면 시대를 또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화상회의 같은 이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네.
이미 총회를 온라인으로 잘 마쳤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는 2년에 한 번 약 600여 명이 일주일간 모여서 총회를 여는데요. 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월에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준비하는 2달 동안 미리 참석자들을 교육하고 리허설도 진행하면서 선거와 안건, 토의 모두 무리 없이 끝마쳤는데요. 물론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온라인 총회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한국 교회가 고령화하면서 사회의 흐름에 많이 뒤처졌다 이런 안타까운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온라인과 디지털 문화에서 시대적 변화를 빨리 읽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령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총회 행정의 디지털화 등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지만 한국 교회가 긍정적인 측면은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은 주요 장로교단들의 총회 준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총회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